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본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규정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고,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그 룰입니다. 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룰을 잘 지켜줄 때 더 바람직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우리 학교 생활 규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이 나오고요. 내려보겠습니다. 1조 명칭, 이 규정은 신곡중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2조, 3조 쭉 내려보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서 멈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입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선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학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장 학생 생활입니다. 제1절 교내 생활. 특히 라번 요건 소지품 검사에 관계된 사항이라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여러분들 학기 초 선생님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소지품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조 동아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규정 중에 나번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부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 어떤 결성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반드시 지도교사의 승인을 얻고 반드시 그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그 학교에서는 허가를 합니다. 마번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동아리가 학교에 정식으로 인가를 거치게 되면 기본적인 예산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항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학생은 휴대전화, mp3, pmp, 전자수첩 등을 포함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등기 후 담임교사에게 위탁 보관하고 일과 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 초에 항상 핸드폰을 아침 그 조회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수거를 하시죠. 2항 교내 생활 중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이 필요하든가 스마트폰이 할 때 일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항 정기고사 및 각종 고사 기간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했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보아 학생생활규정 제81조에 의해 징계하고 성적은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근무하는 동안 본교에서도 이와 같이 시험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여서
징계를 받은 바가 선생님 기억으로 한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즉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5항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수거, 관리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것을 수거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교사는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또는 보호자를 통해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직접 돌려줄 수도 있고 학부모님에게 또 상담을 후에 이렇게 또 돌려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17조 출결사항 좀 보시겠습니다. 출결사항 1항 등교 후에는 외출을 제한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증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등교한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는 외출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의 외출증을 끊고 나갔다 오셔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18조 복장 착용 원칙 교복 및 체육복은 학교 규정의 복장을 착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드릴 건 본교는 동절기 중에 많이 추울 때예요. 동절기 중 혹한기 저희 그 생활안전부에서 사전에 공지한 기간에는 동복 재킷을 입지 않고 조끼 위에 바로 코트나 점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혹한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 기억으로는 2017년도인가 이렇게 그 규정을 새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3조 체육복 잠깐 보시겠습니다. 체육복의 교내 착용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등하교 때에는 교복을 착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등하교 때 체육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규정 위반 사례로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올해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많이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교 때는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체육 수업 시간이 6교시 듣는 날 이랬을 때 교복을 다시 환복을 하고 가는 것이 좀 너무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 하교 때에도 체육복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복은 등교 때에는 반드시 입어야 되고 하교 때에는 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없다? 네, 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조 실내와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27조 두발입니다. 두발은 좀 중요하죠. 1항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깨끗이 하고 다녀야겠다라는 얘기죠. 2항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파마, 탈색, 완전 삭발, 헤어 용품, 스프레이, 젤, 무스, 헤어 왁스, 오일 등의 사용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항 남녀 학생 모두 머리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변형된 머리 모양은 금한다. 이때 이 변형된 머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대칭 또는 스크래치 등의 학생으로서 단정하지 않은 스타일을 학교에서 규제하겠다. 즉 규제를 최소화하되 이런 머리 스타일은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항 물론 헤어기구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헤어기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뭐 고데기 같은 게 있겠죠. 제28조 그 외의 용의를 잠깐 보시면요. 1항 액세서리, 귀걸이, 팔찌, 반지 등은 금하고 있고요. 색조 화장 및 피부 문신 금하고 있습니다. 손톱의 경우는 건강하게 관리하고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합니다.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요. 컬러 렌즈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 숙지해 두세요. 컬러 렌즈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교회 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규정도 교내와 교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29조 교회 생활 수칙 중에 2항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후배들이 선배에게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게 돼서 그것이 자칫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4항 본교 이외에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에 대해 자유를 가지되, 즉 여러분들 뭐 사설 어떤 기관이 주최하는 대회라든가 그런데 자유롭게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 즉 담임 선생님께 보고를 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고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항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무면허,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도 미성년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서 큰 사고가 났던 거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신곡 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10항 자전거 등하교를 지향하며, 즉 지향한다는 얘기는 자전거 등하교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자전거로 그 등하교 하기에 좋은 조건의 그 길 상태가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당히 조금 약간 언덕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전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상당히 그 위험한 사거리라든가 또 큰 트럭들도 좀 많이 다니고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자전거 등하교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도 자전거 등하교를 지향하며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고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30조 이성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건전한 이성 교제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하되 3번 다만 3항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즉 이성 교제를 빌미로 스토킹을 한다거나 또는 성희롱적 언행 또는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것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면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항 교내 등하굣길을 포함하는 교내입니다. 교내 이성 간 신체 접촉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선도위원회에서의 그 징계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제4절 정보통신 제32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요즘 원격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SNS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며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에게 표준어만 쓰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수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 가급적 그 좋은 말, 좋은 언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요즘에 그 사이버 학교 폭력이 상당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이 규정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용들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단체방을 만들고 그 단체방 안에서의 여러분들 그 대화들은 특히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한번 남긴 글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이런 일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상한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또는 다른 학생의 사진, 아주 개인적인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4항 보겠습니다. 4항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